시공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부경금액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박 촉지 나왔습니다. 이거 자막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서울 4경주인데 예고 강공략 경주였고요. 정말 이 3두의 마피를 정말 강하게 누렸습니다. 나이스 치타, 그 중에서 이제 월드 블레임까지, 최고의 보병은 월드 블레임이었죠. 복승식 183.3배, 쌍승식 463.9배. 자, 이거 강공략 적중이었습니다. 강공략 적중이었고, 자, 경마의 매력은 역시 배당입니다. 배당인데, 근데 그런 게 있죠. 매경주 배당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딱 그에 따른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정말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다. 또는 노림수의 보병마필이 이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렇게 적중을 좀 기분 좋게 상당히 배당이 좋았습니다. 적중을 했고요. 자, 근데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매경주 제가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는 과감하지만은 자신감 있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몽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의 좋아요의 클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클릭을 부탁드리면은 저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월말 경마고요. 다음 주 초에 경마가 시행이 끝나면은 이제는 구정 휴장입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에 자, 2주간 바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액경마 혼존도가 정말 높네요.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한번 임팩트 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는 3경주를 제가 A급을 첫 번째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그리고 5경주, 7경주, 8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입니다. 오늘 금액경마의 최고의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강공략 경주는 제 7경주가 되고요. 첫 번째 A급은 3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2뒤의 마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승기수의 영향에 따라서 정말 좌지우지되죠. 그러니까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최시대 기수가 정말 부진했고요. 지난주는 금요경마에 또 서수홍 기수가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성재 기수까지.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금요경마는 최시대 기수 기승정지, 그리고 서수홍 기수 기승정지, 박재희 기수 병가, 다실바 기수는 일요일까지 기승정지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경주를 분석함에서는 마필의 능력과 전개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부경경 같은 경우는 정말 기승기수의 역량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에 따른 비중의 강도 높기 때문에 당일날 전반부의 경주 성적을 주로만 파악할 게 아니라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자, 물론 저는 현장 예상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계속 예상을 진행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경마. 자, 1경주 먼저 2뒤의 맞비리죠. 3번 스카이 그릿. 직전에 나름대로 선두 경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반까지 끝걸음의 여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죠. 1분 15초 플랫 기록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원세이데라는 마필. 일단은 김혜성 기수의 기승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가긴 합니다만 충분히 직전의 기록 이상을 제가 볼 때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정도의 역량으로 보여지네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수홍 기수, 다실바 기수, 최시대 기수 다 빠졌기 때문에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김혜성 기수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3번, 10번은 주목할 마필들로 인정이 되는데 관건은 바로 이 9번 글로벌 스포트, 그리고 7번 진주빛이죠. 저는 이 뒤의 마필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6번 체스킨, 이 마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스킨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글로벌 스포츠랑 마필가 동일하게 주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모습을 지켜보면 체스킨은 거의 채찍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추진이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앞선 전개를 펼쳤지만은 거의 추진 없이 종반 이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던 반면에 글로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반까지 최선의 추진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체스킨의 능력이 훨씬 더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직전에도 체스킨과 마필이 진주빗이나 마필이 이겼죠. 물론 직전에는 진주빗이 외곽 전개가 불리했던 건 맞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체스킨은 말씀드렸듯이 빠릅니다. 빠른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약간의 늦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최고의 키를 죽이는 보병 마필은 바로 6번 체스킨입니다. 마체는 왜소하지만 강단이 있기 때문에 1200m 레이스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체스킨입니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3번 스카이 그릿이라든가 외곽에는 10번 원세이데이 2뒤의 마필 인정하고요. 여기에 6번 마필까지는 3뒤의 마필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번, 10번은 인정할 수 있겠고 6번 마필이 7번, 9번은 이긴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에 따른 분석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1, 2경주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번, 3번, 10번. 저는 일단은 3뒤의 마필을 복조로 먼저 공략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삼복승식에 어떤 마필을 안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역시 7번, 9번인 거 맞습니다. 7번, 9번인 거 맞는데 일단은 6번, 3번, 10번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중에서도 가장 키를 주는 마필은 6번 체스킨을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이경주의 복병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저는 좀 더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배당이 없네? 이게 아니라 거의 변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없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저는 우승까지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일단은 3두의 마필입니다. 네치는 바로 이번 하이위너 김혜성 기수의 기승에 이번에 앞선의 선행전개 또는 선입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흐름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강한 마필들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마필 일단은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5번 머제스트 댄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7번 원더풀 피버. 자, 이 3두의 마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냐. 저는 뭐 이번 경주는 2번, 5번, 7번에서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이외 마필들의 경쟁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말이 5번 마필 머제스틱 댄서입니다. 자, 이 마필 5번 마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데뷔할 당시 이 마필의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뒷심의 경쟁력만 놓고 보더라도 웬만한 6등급의 약편성이라면 이 마필은 버틸 수 있겠다는 저로서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데뷔전에서 종발의 걸음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뒷심이 너무 많이 밀렸고요. 장점대로 초반에 앞선에 붙어줬습니다. 김동영 기수 열심히 타줬고, 그런데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 자, 그런데 이 마필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째 경주에서는 후미권에서 따라갔는데 종발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직전 경주 더욱더 좋았습니다. 근데 직전에 12월 24일이었죠. 이때 김혜성 기수가 제가 볼 때는 잘 탄 것으로 보이지는 하는데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상대 마필 이렇게 뛰고 있는데 너무 혼자 후미권 전개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격차를 벌리면서까지 후미권에 따라갈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종마원에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6등급 마필의 걸음이 아니네요. 그 정도의 걸음이 아닙니다. 자,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김혜성 기수의 하이위너 만만치 않죠. 외곽에 있는 7번 원더풀 피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5번 마필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5번 마필이 우승까지 가능하다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5번 머지스틱
댄서입니다.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외 마필 중에 제가 딱 한 마리의 보병 마필이 있는데 바로 이 4번 서부 캡틴입니다. 이 서부 캡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출발도 느리고요. 아직까지는 뒷심의 완성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 제가 볼 때는 GM사 때 거로만 지켜본다면 저에 따른 이 마필이 능력평가죠. 첫 번째 능력평가였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출발과 스피드가 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종반에 전혀 경쟁이 안 됐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12월 29일 경주를 지켜보면은 이 마필의 스피드가 정말 많이 향상이 됐고요. 데뷔전 때는 크게 늑발한 다음에 거의 뒤에서 있다가 끝나버렸죠. 근데 직전에는 거의 3코너 돌고 4코너 점에서는 거의 선위권에 붙어주는 그런 스피드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서부 캡틴 마필은 정말 많이 마필이 변화가 있고 아직은 놓고 갈 정도의 믿음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염두에 둘 수 있는 보병 마필은 4번이다. 그 정도로 잠재력이 있겠고 마필의 최근의 성장세의 걸음의 변화를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 마필은 4번 서부 캡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단순하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 아니라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2번, 5번, 7번. 인기 마필 3두의 마필인데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죄송합니다. 2번, 5번, 7번인데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입니다. 머제스틱 댄서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하이위너, 원더풀 피버, 그리고 복병은 4번 서부 캡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간명하고요.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고 단지 이제 2번 마필의 기승기수 역량이 가장 눈에 띄긴 하는데 5번 마필의 능력을 이겨내기에는 쉽진 않다. 그 정도로 5번 마필의 엄청나게 능력이 이 편성에서는 센 마필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5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2번, 7번, 그리고 4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 오늘 준비된 저희 딸은 첫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강공략도 2경주를 갈까 3경주를 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A급입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여러분께 제가 현장에서 받치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최적의 조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마필들은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필히 인정해 주셔야 되고 이 조합은 거의 저로서는 거의 불변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체중이 20kg 빠지거나 이런 최악의 경우만 아니라면 A급 다 오픈하겠습니다. 3두의 마필, 노림수의 마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해 1번 네버기브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 편성 여러분들 빠른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이 독보적이다 하는 마필이 거의 한 마필 정도? 뭐 그 마필 안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외의 마필들은 상당히 느리고 엄청나게 능력이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 대거 남았습니다. 편성 자체가 일단은 1번 네버기브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1400 건조한 주류의 1분 28초 8에 따른 기록 경마 기록 경쟁 아닙니다. 순위 경쟁이긴 한데 기록은 마필의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직전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네버기브업 마필은 이번에는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정하고요. 자, 외곽에 있는 바로 8번 영광의 프린스 김혜성 기수. 일단은 뭐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도 있었고 마음 먹은 대로 전개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외곽 돌다가 그대로 종반에는 전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추입이 되겠다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상실이 됐습니다. 너무 외곽 전개, 너무 후미권 전개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편성에서 김혜성 기수의 그런 스타트 능력과 마필의 그런 순발력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건 선행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붙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영광의 프린스입니다. 이 마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1번, 8번은 인기를 모으겠죠. 키를 주는 마피로 말이 7번입니다. 푸에르테라는 마피. 푸에르테. 먼저 하나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마필이 현재 500만원 개별 거래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자 겸 마주인 이강림 마주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마필의 가격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생산했고 대비를 시키는 그런 마필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이 거리가 1600m에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거리가 1600m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푸에르테라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자,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참았다가 종반의 추임력이 정말 매섭다. 와, 정말 추임력이 돋보인다. 이런 마필은 아니고 초반이 빠르진 않습니다만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주는데 종반의 뒷심이 있는 마필. 딱 이런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을 딱 놓고 보면 현재 4번 영광의 클래스 외곽의 크리솔시에라 엄청나게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SRF 타임이 15초 플랫을 끊는 마필들. 그러니까는 출발의 타임이 200m 타임이죠. 15초대라면은 또는 14초대 후반이라면은 엄청나게 느린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추입 대결이라면은 이거는 7번 마필 절대 밀릴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푸에르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혈통을 놓고 마필이 100% 그에 따른 부합돼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에 따른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마필의 도시진덱스를 놓고 보면은 1.17. 거의 전형적인 장거리 성향의 마필로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푸에르테의 모계 쪽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평균 우승거리가 1600, 1700입니다. 스프린터가 아니라 전형적인 혈통만 놓고 보면은 중장거리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발이 7번 푸에르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또 하나의 마지막은 외곽에 있는 크리스토시에라 마필이 인기 마필이죠. 근데 이 크리스토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니까는 내측 기댐 때문에 이 마필이 제거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제거를 받기 이전에는 이 마필이 250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두 번 다 250 기수의 기승이었죠. 근데 그에 따른 250 기수가 7번 푸에르테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건 이 편성의 7번의 능력이 통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혈통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1600이라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거리에서 이 마필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3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주목할 마필 1번 네버기브업, 7번 푸에르테, 8번 영광의 프린스. 이 3뒤의 마필이 이번 경주의 강력한 노림수의 마필입니다. 1번 네버기브업, 7번 푸에르테, 8번 영광의 프린스. 어쨌든 간에 3뒤의 마필은 복저도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강하게.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제가 받치기로 어떤 마필 들어갈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깔끔하게 3대 마필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확인 작업 이후에 강하게 강공략 경주 A급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1번, 7번, 8번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이거는 정말 이건 혼전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만만히 들어갈 경주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분석은 끝났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정말 얼핏 보면은 이게 딱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는 5번 온주 투하츠는 직전에 건조한 줄의 종반의 영상을 보더라도 여력 자체가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월등했고요. 정말 좋았죠. 7번 플라잉 에이스 직전에 6등급 경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다가 다소의 외곽 전개, 종반이나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뒷심을 보여줬던 마필이 7번 플라잉 에이스, 그리고 9번 뱅뱅뱅. 어마무시하죠. 거의 종반의 취지는 없었는데 11마신을 이겼습니다. 11마신을. 자, 그런데 이게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하나같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고, 근데 이 마필들이 보시면은 데뷔할 당시부터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을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주투하츠도 직전에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던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가능성은 보였지만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그런 마필은 아니었었죠. 거의 뒷심이 없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성장세를 일단은 보여줬고요. 제가 성장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잠재력 이런 게 먼저 설명드린 거고, 7번 마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11월 달에 능력 부진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때 12월 2일 공교롭게도 뱅뱅뱅이라는 마필과 동일하게 주행사를 치렀는데 이 뒤의 마필 모두 엄청나게 채찍을 내면서 들어왔던 마필. 그 기록이 1분 2초 5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월등했던 탄력감. 뱅뱅뱅 말씀드렸죠. 주행사 때 엄청나게 추진을 가하면서 주행사를 합격했던 마필. 근데 직전에는 여유있게 이겼던 마필. 근데 이 마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편성이 하나같이 약했던 경주에서 이 마필들이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경마는 편성이죠.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냐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이 편성이 과연 5등급에서 약한 레이스일까? 라고 고민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보시면은 1번 알파트 같은 경우에도 5등급에서는 이미 충분히 간혹 가능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요. 직전에 편성 셌었죠. 석세스 메파, 승리 테이큰, 센 편성이었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6번 땀봉킨도 5등급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그리고 8번 코인으로 직전의 편성 자체 대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등급 경주에서 내용 자체 좋았었고요. 외곽에는 10번 달에 올린 강대, 꾸준하게 5등급에서는 제 몫을 했던 마필, 추입형 마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승급전에 많은 직전에 어마무시하게 좋은 경주력을 발휘했던 마필들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특히나 이 마필들을, 그러니까 9번 마필, 7번 마필, 5번을 과연 충분한 어떤 마필을 놓고 갈 것인가? 저는 이에 따른 고민을 딱 시작하는 순간 이 4경주는 강도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1번 마필 알파하트, 6번 땀봉킨, 여기에 8번 코인으로 10번 달에 올린 광대인데, 이 마필들 중에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1번과 8번입니다. 1번 알파하트, 8번 코인으로, 그리고 나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5번, 7번, 9번.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기존의 5등급에서 검증된 마필 중에 그나마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은 1번과 8번입니다. 저는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인정합니다. 5등급에서 보여줬던 마필들,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승급전에 맙니다만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던 마필들, 바로 5번, 7번, 9번.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죠. 5번, 7번, 9번이 직전에 내용은 정말 좋았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될 수 있었던 마필이었을까? 라는 고민이 저로서는 필요해 보이고, 직전에 하나같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충마 또는 이 마필들 위주의 공략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4경주는 1번 우측으로 가느냐 또는 8번 우측으로 가느냐, 이에 따른 저는 고민이 남아있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7번, 9번.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8번, 5번, 7번, 9번인데 1번이 축일까? 8번이 축일까? 이에 따른 선택은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번 코인으로가 그나마 좀 더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8번 마필. 근데 1번 알파하트도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절대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에 따른 선택은 어차피 이거는 1번 놓고 하냐 8번 놓고 하냐는 환수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현장 마필의 상태 전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선택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단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경주로 공략함에 있어서 1번 아니면은 8번을 축으로 해서 5번, 7번, 9번을 안고 갈 수 있는 4경주입니다. 절대 전적표만 놓고 보시면서 또는 영상만 보시고 5번, 7번, 9번 엄청나게 센 마필들이다. 이거는 오산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제4경주입니다. 저의 다음 노림수는 1번 또는 8번을 축으로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인데 솔면서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적중으로 정말 좀 뭐랄까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공량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은 제 5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결론적 봤을 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과연 어느 마필을 믿고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신천 퍼스트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승급전이고 직전에 준우승 마필 로드토비라는 마필은 무려 11마승을 이겼죠. 근데 이 마필은 저는 데뷔할 당시부터 성적이 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이 마필 GM사 때론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잠재력을 저로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그에 따른 걸음이 직전에 저는 폭발했다고 봅니다. 신천 퍼스트. 그런데 이 편성을 놓고 보면은 신천 퍼스트 마필의 그런 순발력이라면은 또 한 번의 선행 찬스 기대가 되고요. 또는 직전의 걸음을 지켜본다면은 저는 선입전개로서도 이 마필의 믿음은 강하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 마필이 바로 6번 신천 퍼스트입니다. 자, 2위권에서는 7번 전설의 순간, 그리고 9번 닥터레오, 외곽에는 11번 핫플렉스. 자, 이 3대 마필이 가능권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설의 순간에 직전에 이 내용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편성이 직전에 이 스트라이크존이었죠.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이고요. 지난주에 3등을 했나요? 아무튼 그 마필인데 이 스트라이크존의 마필이 상당히 빠르고 강합니다. 빠르고 강한 레이스름에서 전설의 순간이라는 마필이 내측 최대 전개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추입이 통했다. 라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직전에 장산내물이라든가 킹파이터, BJ, BK제나 이런 마필의 편성 자체가 절대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전설의 순간은 또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여지고요.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비교가 되는 마필은 이제 9번 닥터레오라는 마필과 외곽에 있는 11번 핫플렉스인데 이 뒤에 마필은 이제 비교가 되는 마필 딱 한 마리가 있죠. 바로 더 베스트 에버라는 마필.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8월달에 핫플렉스라는 마필은 더 베스트 에버라는 마필은 4마신을 이겼습니다. 동일 부중을 짊어지고 이겼고요. 반면에 닥터레오 같은 경우에는 더 베스트 에버라는 마필과 같은 부중을 짊어지면서 저점 마필이죠. 그래서 이 뒤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핫플렉스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데 관건은 이 핫플렉스라는 마필이 현재 병력이 있습니다. 직전에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12월 16일부터 4일 연속 관절염의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좀 많이 길어졌고요. 7주 만에 출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안고 할 여지는 있겠지만은 11번 마필이 9번 닥터레오를 이기기는 정말 쉽진 않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설의 순간 마필이 있기 때문에 환수 여부를 판단해보고 11번 마필은 삭제 또는 안고 갈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 마필 중에서는 저는 능력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김혜성 기수의 기승에 이번 볼케이노 그리시안 마필이죠.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승 기수의 역량이 무서운 겁니다. 마필의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밀리는 마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분들 1, 2, 3, 4경주를 지켜보시고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다실바 기수, 최시대 기수, 서수홍 기수 다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성 기수가 엄청난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근데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볼케이노 그릭 같은 경우가 능력은 밀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앞선의 김혜성 기수가 1, 2, 3경주에 다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분들 성적을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도저히 오늘 같은 상승세라면은 2번 마필은 뺄 수 없겠다 라고 하면 안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을 안고 왔을 때 환수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이번 경주로 강공략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단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마필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신천 퍼스트, 전설의 순간, 닥터레오 특히나 신천 퍼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이거는 변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경주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6번을 믿는 순간 저 배당 인정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적중에 자신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번은 기본적인 축구를 해서 7번 전설의 순간, 9번 닥터레오. 여기에 환수가 되면은 2번 볼케이노 그릿인데 일단은 2번 마필은 제가 현장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마필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정말 김혜성 기수 못 맞겠다 라고 한다면은 안고 가시면 되고, 만약 안고 갔을 때 환수가 안 되면은 굳이 강공략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해 보시고요. 저 또한 현장 한번 판단해 보면서 강공략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이걸 드릴 수 있는 강공략 제5경주 6번을 기본 일주로 7번, 9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경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다 고민을 했고, 이거 선행용 마필 또는 선입형 마필 버틸 수 있을까? 또는 이 마필들이 훈련, 병력 있나 없나, 기승기수 역량, 호흡 다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6경주. 자, 그러면 주목하실 마필은 이제 먼저 말이 3번 마필 마이 멜로디. 자,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자, 이 마이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달이었죠. 6등급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10월달, 11월달에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12월 16일 주임사 때 걸음 자체 정말 좋았고요. 직전의 내용 자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준우승에 그치긴 했는데 편한 전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힘으로써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비록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거리 부담이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3번 마필을 일단은 관심 마필 손색이 없고요. 자, 1번 메이드 이마.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선행 전개 앞선에 붙어줬는데 딱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1300의 거리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승급전에 따른 여파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여파보다는 상대는 만만치 않았었죠. 마사랑길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여파보다는 너무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선행 전개 빠르다 보니까는 일찌감치 붙어줬는데 그 점에 따른 변수 또는 1300의 거리 부담이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 바로 1번 메이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15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 10월달에 교돌상 이후에 이 마필 병력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병력은 없다 라는 점과, 두 번째는 게이트 이점에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1200은 이겨낼 수 있는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 그 마필 바로 1번 메이드 희망입니다. 1번 마필 저는 주목을 하고요. 자, 이외의 마필은 싹 다 제가 볼 때는 능에서 좀 밀리는 마필들이고, 바로 이 9번 제일이야. 얼핏 보면은 데뷔전 때 이 마필이 그냥 선행 받아가지고 그냥 버티는 정도의 걸음이었는데 거의 데뷔전 때도 4코너 돌고 직선줄에서는 거의 횡대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대 대결이 아니라 4코너 돌고 직선줄에서는 거의 마필이 횡대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우위를 점했던 마필이 제이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만 좋은 게 아니라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 비교가 되는 마필이 로드 투 파티였죠. 12월 31일 양호한주로, 같은 주간에 제이리아는 12월 29일 건주한주로, 오히려 주로는 좀 더 무거웠지만은 기록은 1분 15초 4, 1분 16초 4. 제이리아 기록이 훨씬 더 좋았죠. 이 마필을 안고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9번 마필. 자, 이외 마필 중에 그러면 이제 어떤 마필이 변수가 될 수 있느냐? 이 경주가 보시면은 1번 메이디망도 빠르고 마이 멜로디, 여기에 로드 투 파티, 제이리아 빠른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선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은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다, 추임력을 발휘한다면은 발이 벨로시럽 됩니다. 8번 마필. 물론 그냥 안고 가는 마필이죠.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방어책입니다. 방어책. 앞선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딱 이 마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복 공략을 들어가신다면은 8번 벨로시럽트라는 마필은 정말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절대 뺄 수는 없고요. 8번 마필. 여기에 이제 관건은 말이 11번이죠. 마스터요다. 저도 복귀를 하다 보면은 이 마필은 정말 이게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이 마필은 선행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우승 또는 3위를 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출발이 전혀 안 됐죠. 출발이 전혀 안 됐고 그런 과정에서 중반의 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딱 정말 노리기에 정말 좋은 맛빌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 마스터헤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돕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맛빌이 최근에 늦발했던 이유가, 또는 출발과 동시에 충돌 피해 샌드위치 마크를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맛빌이 게이트 내에서 엄청나게 산만합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우 딱 지켜보실 때 게이트 내에서 이 맛빌이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맛빌이 초반에 늦발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다가 빠르고 강한 맛빌이 많죠. 절대 또 한 번에 늦발하게 되면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니면 도다 말씀드렸던 게, 출발이 정말 원활하게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또한 내 측에 빠르고 강한 맛빌이 많기 때문에 이 맛빌의 선행 가능성 절대 장담할 수 없겠고, 그러면은 외곽을 돌다가 그대로 무너질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한 발을 쓰는 거랑 초반에 힘을 쓰고 버티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최근에 두 번의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부득이하게 따라갔는데 참았다가 한 발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맛빌이 그나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11번 맛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6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맛빌 바로 3번입니다. 마이 멜로디 강축이고요. 그리고 1번 메이드 희망, 여기에 9번 제이리아, 이 뒤의 맛빌 두 방을 강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맛빌은 8번 벨로시랩터, 전형적인 추입형 맛빌. 올라온다 하면은 어차피 8번은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맛빌은 어차피 한 발을 써야 되는 맛빌이기 때문에 초반에 참고 오다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올라올 수 있겠죠. 자력은 쉽진 않습니다만 상대 맛빌의 부진에 따라서는 어부지로 올라올 수 있는 맛빌이 8번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맛빌은 필히 안고 가 주셔야 됩니다. 8번 맛빌. 그래서 6경주는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9번, 그리고 8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자, 물론 이제 오늘 8경주도 엄청나게 제봤다는 혼전이고요. 혼전이고, 그런데 워낙 상승세의 맛빌이 있겠고, 그에 따른 판단이 확인할 부분이 많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경주는 오늘 부산 금요경마의 최고의 메인으로 함께 예고를 드렸고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 맞지만은 정말 자신있게 강하게 한번 적중할 수 있는 경주가 어떤 경주일까 고민 끝에 7경주를 저는 선정했습니다. 7경주. 지난주에 제가 뭐 400배를 맞췄다 해가지고 이 경주도 역시 고배당의 그야말로 강공략 경주다? 그건 아닙니다. 임팩트 있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준비되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당을 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에 따른 편성이 주어져야 되고 노림수의 맛빌이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경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적합한 경주가 있고요. 이 7경주는 그에 따른 또 메리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적중의 확률, 나름대로 혼전 속에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7경주를 오늘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로주는 맛빌은 외곽에 있는 7번 맛빌 최강 마린, 그리고 여기 11번 맛빌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제가 이 선입견도 아니고 그냥 드러난 성적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 성적 기수는 물론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앞선의 경주를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 성적 기수는 성적이 너무 많이 부진합니다. 거의 한 2, 3주인가요? 단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2등, 3등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승기수 성적도 정말 중요한 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마필의 능력에 주안점을 둡니다. 중심을 두고 들어가고요. 근데 최근에 이 성적을 놓고 보면은 1월 5일이었네요. 1월 5일 날 딱 우승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7일, 12일, 14일, 19일, 21일까지 단 한 번의 2위의 성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진한 모습이고요. 자, 그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에 따른 확신은 뭐냐면은 이 글로리 크라운 마필이 현재 인기 마필이죠. 저는 단언컨대 7번 최강 마린이 무조건 저는 이긴다 봅니다. 최강 마린.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패출혈로 인해 가지고 제공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야말로 패출혈의 영역은 아닙니다. 패출혈이 진심으로 이 마필이 정말 진짜 패출혈이라면은 6주 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임사 때 이 정도의 탄력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거의 비출혈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자 그러면 과연 최강 마린의 능력이 센가 아니면은 글로리크라 마필의 능력이 센가? 저는 단언컨대 최강 마린입니다. 7번 마필 믿어 심지 않고요. 능력 대비 부담 중량 최적입니다. 그리고 7번 마필을 만약 믿었을 때 이거는 선인형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무조건 버티는데 그러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외곽에는 9번 멀티히트, 여기에 6번 인디불패. 제가 이 인디불패라는 마필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인디불패가 최근에는 약간 기복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이전에는 무려 4등 경주에서 58을 짊어지고도 4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불과 작년 4월달이었죠. 자 그런데 재검을 받았을 때 걸음 자체가 일단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1800m 레이스 무려 57을 짊어졌는데 이번에는 감야 이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인디불펜한 마필이 57을 짊어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5등급 레이스였죠. 57을 짊어지고 1800을 선행 1순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경주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급전 이 마필이 무려 58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부진했는데 이번에는 54.5kg의 부담 중량. 얼핏 보면은 멀티히트의 김혜성 기수에 빠르죠. 게다가 최근에 멀티히트는 그나마 꾸준하게 능력 발휘하기 때문에 9번 마필이 선행 마필로서는 무조건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6번 필이 안고 가줘야 됩니다. 제가 이 9번 마필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6번 마필도 같이 동등하게 안고 가줘야 되고 공략의 중심은 7번 우측으로 9번 멀티히트 그리고 6번 인디불패가 이번 경주의 중심에 들 수 있는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저에 따른 A급 강공략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자, 이후의 마필은 내치는 바로 1번 필그림인데 필그림도 직전에 내측의 최적의 전경이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직전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멀티히트란 마필을 이겼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승급전을 치렀던 베르다란 마필 목차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여력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자, 이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먼저 7번과 11번의 경쟁에서는 7번이 저는 무조건 이긴다. 확신이 있겠고 여기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9번 또는 6번 이 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버틴다. 그러면 7번은 축으로 9번, 6번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번 필그림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물론 이제 항상 이게 준호에 따른 현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편성만 놓고 봤을 때 마필의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7번 최강 마린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멀티히트냐 아니면은 인디불패냐 이조차도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1번 필그림을 안고 왔을 때 웬만해서는 이번 경주 임팩트 있게 적중이 나와줄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액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7경주고 중심에는 7번, 9번, 6번,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 경주고 여러분들 앞선에 제가 4경주였나요? 그쵸, 4경주였습니다. 자, 이 8경주와 4경주가 좀 매치가 되는 게 근데 이제 4경주 같은 경우에는 하위 등급의 경주였고요. 이 8경주는 4등급에서 올라온 마필이 많지만은 좀 예사롭지 않은 마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공략에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저는 누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리가 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바로 이 4번 모토모토죠.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되고 아마도 이번 경주에도 이 마필은 활약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모토모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가 3세가 된 마필이고 4전 전승입니다. 단 한 번의 이 마필이 준우승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투를 하는 마필 그리고 어린 마필 게다가 이번 경주는 3등급 승급전에 상대 마필은 한층 더 강해진 여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번 경주도 모토모토한 마필이 선행이 이렇게 보이고요. 또한 이 마필은 이전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선입전개,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선행 보내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그동안에는 모래를 거의 안 맞았습니다. 거의 선행 일변도였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이 소리태풍이라는 마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만약에 최소한의 임원의 의지만 보인다면은 제일 빠릅니다. 소리태풍 가장 강력한 선행력을 놓고 본다면은 바로 이 소리태풍입니다. 엄청나게 마필이 빠르고요. 이 마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마필 이번에 안 보는데 근데 이 마필 때문에 여러모로 4번 마필이 전개상의 변수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 3번이 선의 의지를 만약에 보인다면. 그리고 최근에 연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한 변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부담경을 놓고 봤을 때는 모토모토는 저는 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외곽에 물론 이제 고블린 서든킹도 있긴 합니다만 비월 어마무시하죠. 직전에 준우승 마필 8마시를 제쳤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 주로가 가볍긴 했습니다만 감안해도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월 여기에 서부 빅스텝 선익용 마필 이거 제가 적중했던 경우였는데 선익용 마필이 늦바람에서 내측을 해서 추임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기록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좋았고요. 안장이 김혜성 기수 10번 서던 10번 마찬가지로 승급전인데 4등급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을 봤냐면은 서던 슈퍼원이 54kg 서브 빅스텝 52.5kg 여기에 비월 54.5kg 모토모토 54kg 아무래도 4번과 7번과 외곽에는 10번 마필이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부담기 현재 54, 54.5kg, 54kg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편성이 3등급에서 이렇게 허접한 편성일까? 아니면은 상대 마필 없을까? 라고 봤을 때 3등급에서 경쟁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오스카 그리고 외곽에는 하늘승리 여기에 11번 해남해머 이 3두의 마필이 3등급에서는 엄청나게 센 마필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해남해머 같은 경우도 공백기 이전에 지난주에 2등급에서 우승했던 마필이죠. 스타마타 준우승했던 마필 이 마필은 이미 3등급 시절에서 경쟁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절대 약하지 않고요. 하늘승리 11월 24일 3등급의 엄청난 강편성 그래핀 레벌드 골든 이 마필들을 제치고 우승했던 마필이 하늘승리였습니다. 닥터 오스카 지난해 주요 대상 경주였죠. 경기도 시사배를 비롯해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이고 이미 3등급에서 강편성의 마필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3등급에 있는 마필 중에 강자 그 중에서도 부담력 2점 있는 마필 가장 유리한 마필은 바로 2번 닥터 오스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필도 뺄 수는 없는데 하늘승리도 직전 대비 일단은 안장이 약해졌습니다.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11번 마필은 공백기가 있죠. 그래서 저에 따른 선택은 2번 닥터 오스카가 이번 경기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다. 마필의 능력도 있지만은 52kg의 부담 중량 이 메리트가 승급하는 마필들의 임팩트가 강한데 비월, 모토모토, 서던 슈퍼 그런데 그래도 닥터 오스카는 이미 3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52kg의 부담이 2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2번 닥터 오스카입니다. 자, 이외 마필 중에서도 압축을 한다면 역시 모토모토는 뺄 수는 없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비월 뺄 수 없고요. 외곽에는 서던 슈퍼 여기에 9번 하늘승리까지는 필히 안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위 경주는 오늘 좀 저에 따른 마지막 강공약 경주가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5두의 마필 2번 4번 7번 9번 10번 이 마필이 현재 가능권이고 제가 마지막 경주에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은 닥터 오스카입니다. 3등급의 검증된 능력에 52kg의 부담 중량이 유리하다. 이게 저로서는 노림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고 하시는 마필은 모토모토, 비월, 하늘승리, 서던 슈퍼 일단 이 조합을 저는 염두에 두고 강공략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금액경마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은
제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 또는 저에 따른 고민을 여러분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고민을 덜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혼전입니다. 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승불가기 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오전장에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경주는 누가 들어왔고 오늘은 A라는 기수가 컨디션이 좋구나, B라는 기수가 컨디션 나쁘구나. 항상 말씀드리죠. 인기순위 대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에 따른 대비가 됩니다. 인기순위 대비 성적이 좋다? 그 기수는 주목하셔야 되고요. 정말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거를 자꾸 놓치는 게 경마입니다. 다 그렇죠. 개물이 관계 다 그렇습니다. 쉬운데 지나고 나면 이거 놓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금요경마는 엄청나게 혼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리스크 또는 노림수의 마피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경마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추천드렸고 좋은 성적을 또는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서 이렇게 사항으로 마치겠고요. 시몬경마TV 또는 금요방송 컨텐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토요일경마, 월말경마 또는 일요경마 혼전도 높긴 한데 오히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이게 판이 딱 짜여져 있는 그런 여건에서 제대로 잡아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배당까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금요경마 선전을 응원하겠고요. 성과를 응원하겠고요. 저는 토요일경마, 일요경마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